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도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구멍의 중심 위치가 있다. 여기가 데이터미 B고 여기가 데이터미 C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구멍의 중심 위치를 뭐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이 y축도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봤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똑같은 도면에서 지금 여기가 데이터 및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의 중심까지의 위치를 앞에서 본 것처럼 20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렇게 규제를 해주고 지금 요 원의 중심 위치를 규제를 할 때 얘를 위치도 파이 0.14 데이터 B 데이터 C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처럼 기준값하고 공차를 이용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치수공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주고 위치도 공차 역을 표시하는 그리고 데이텀을 규제하는 이런 방식을 위치도 공차 방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치수 공차 방식과 위치도 공차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 도면에서는 많이 봤지만 왜 이런 방식을 적용할까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0.1 여기가 플러스 0.1이 되죠. 여기가 정확한 20이라는 치수라고 보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1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면 이 공차 영역이 이 노란선 이 노란색을 표시한 이 부분이 공차 영역이 되는 거죠. 측정을 했을 때 측정 결과가 지금 이 노란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합격이 되고 노란 영역 밖으로 나가면 이것처럼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중심 위치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 합격한 부분 여기까지의 거리 R1이나 불합격된 부분 여기까지 거리 이것을 R2라고 하면은 R1하고 R2는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합격이 됐고 얘는 불합격이 됐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위치도를 규제한다는 것은 상대방 부품과 조립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립을 가정한다면 중심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 합격이라면 이거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도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치수공차 방식을 사용을 하면 조립은 가능하다.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품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측정 결과는 얘는 불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죠. 얘는 합격이고 얘는 불합격이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 위치에서 이 거리 예를 들면 이게 0.1이었다면은 뭐 0.141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루트 2니까. 그럼 이 거리가 여기서 이 거리를 0.141로 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0.14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영역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파이가 0.282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합격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규제를 하는 방식이 위치도 방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원의 영역 안에 어디에라도 이 제품이 측정값이 들어오면 얘는 다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취지는 조립이 가능하면 얘는 제품의 기능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측정 결과도 모두 합격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하자라고 한 게 위치도 공차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치수 공차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공차 영역이 57%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수 공차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치도 공차 방식을 사용했을 때 장점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불량률이 감소한다. 그럼 당연히 얘는 합격률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불량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원가가 절감이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것은 단순히 공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조립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조립에 이상이 없으면 당연히 측정값은 합격이 돼야 된다. 이런 가정을 충족시키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위치도 공차 방식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지금도 이미 마찬가지고요. 치수 공차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조립품에는 위치도 공차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끼워 맞춤 공차와 최대 재료 조건, 우리가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이 위치도가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치도가 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이런 조건과 함께 규제가 됐어요. 자, 위치도인데 파이 0.05로 규제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MMC가 적용이 된다. 여기서 MMC라는 것은 MMC는 최대 재료 조건, 최대 실체 조건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제품의 중량 또는 뭐 부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최대가 되는 조건이다. 그럼 이건 치수로 보면
외측 제품인 경우, 예를 들면 외경이다. 그러면 지름이 커야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대 치수. 공차 범위 내에서 최대 치수가 MMC가 된다. 그 다음에 내측인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면 내경이라고 한다면 얘는 구멍이니까 치수가 덜 깎여야 중량이 더 나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 치수가 된다. 그래서 이 조건, 이런 조건이 MMC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MMC를 적용하는데 이 원통의 지름이 10mm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의 지름이 10mm이고 이게 내경이니까 지금 이 지름이 10으로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MMC 조건일 경우에 이 파이 10의 지름이 최대 치수가 됐을 때에 파이 0.05를 규제를 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파이 10까지는 있는데 공차가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 실체 조건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파이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규제가 됐다면 얘는 9.99가 MMC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공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 10 옆에 H8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어요. 이거 H8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끼워 맞춤. 끼워 맞춤 공차라는 거예요. ISO 규격에서 끼워 맞춤 공차를 표준화를 해 놓은 거죠. 이게 축과 구멍이 조립이 될 때 어떤 공차 등급, 정밀도 등급에 따라서 공차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치수에 따라서 그 공차의 크기를 얼마로 정해놓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표준 테이블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H가 대문자로 써 있는데 이 끼워 맞춤은 구멍과 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인 경우에는 대문자를 쓰고 축인 경우에는 이제 소문자를 쓰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구멍 기준식이냐 축 기준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앞으로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그 끼워 맞춤 공차 표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H8이다. 여기가 구멍의 8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름이 치수가 10mm인 거예요. 그러면 6mm 이상 10mm까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급에 대해서 요 치수에 해당되는 공차를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되는 거예요. 플러스 0.022 마이너스는 0. 그래서 여기서 파이 10에 H8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파이 10에 플러스 0.022 0 이렇게 표시한 거하고 지금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지름이 이게 10mm예요.
그런데 공차가 플러스 쪽으로 0.022만큼 이만큼 허용이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멍의 지름은 10에서 10.022 그러니까 최대 허용 치수가 10.022이고 최소 허용 치수가 10이기 때문에 이 구멍은 이 내경 이 구멍은 무게가 최대가 되려면 덜 가공이 돼야 되는 거죠. 구멍이니까. 그래서 이 10인 경우에가 MM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MMC는 10이라는 치수를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MMC. 요 MMC는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가 무게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조건이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외측은 치수가 최대가 돼야 되고 내측은 치수가 최소가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이 되어야 MMC 이 상태가 MMC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차를 그냥 뭐 파이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끼워 맞춤 공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축인 경우에는 소문자, 구멍인 경우에는 대문자를 이용해서 끼워 맞춤 공차 등급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H8이라는 등급을 적용했는데 H8 등급이 지름치수가 파이 10이 될 경우에는 이 표를 찾아볼 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0.022 마이너스는 0 그래서 결국은 파이 10일 때 이때가 MMC 조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락 요거 있죠?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포락. 여기에 보면 이게 파이 10이에요. 파이 10인데 얘를 계산할 때 얘는 내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상 이렇게 가공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LP라는 기호 기억나나요? 로컬 포인트 해가지고 요 치수가 LP 치수였죠. LP 치수. 요 국부적인 요 두 점의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LP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0.01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치수만 보면 10.00인 축이 여기 이렇게 조립이 될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0짜리 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웠더니 10.00짜리를 끼웠더니 조립이 안 되고 이게 원래는 이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걸리더라. 왜냐? 얘가 원통이 휘어져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토락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계산을 해라.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런 상태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배운 기억나죠?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최대, 그렇죠, 내적 원통으로 계산을 해라. 이것이 포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ISO에서는 LP가 기본 치수고 ASME에서는 포락의 조건이 기본 치수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락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걸 조립을 하는 거를 연구를 하다 이 원리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테일러의 원리 이렇게 부른다 라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요 CZ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공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면이 요거하고 요거를 다 같은 평면으로 본다는 거야. 아까 그림 그렸었죠? 그러니까 동그랗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었잖아요. 지금 이면하고 이면 이 두 면이 이 튀어나온 이면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 요면은 이 안으로 들어간 이면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A면이라는 것은 요면하고 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면 두 개라고 EX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면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평면도를 0.1 이하로 규제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NC라는 표현이 있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No Convex. 컨벡스 뭐냐면 이게 불룩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컨벡스, 요거는 컨케이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상대 부품이 이렇게 조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되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상대방 부품이 이렇게 조립될 때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여기 볼록 나온 데만 다 가지고 여기가 이제 끄떡끄떡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양쪽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고 만약에 여기 조립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가 0.1 요게 0.1인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0.1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밖으로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NC라는 기호를 붙인 거예요. 요건 이제 조립성하고 기능력 관계가 되겠죠. 그런 의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치도 직각도.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한 게 뭐냐면 위치도하고 직각도 앞에는 파이가 붙었어요. 파이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직각도를 계산하는 이 형체가 축이라는 얘기야. 축.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붙는 경우는 지금 여기 파이가 붙었잖아요. 요 원통을 얘기하는 원통. 요 원통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이 100분의 5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100분의 5라는 것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요 파이라는 것은 지금 적용하는 이 형체가 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파이가 없어요, 앞에. 파이가 없다는 것은 축이 아니고 평면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요 평면. 요 평면의 위치도 의미하는 거다. 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ACS는 여기 보면 지금 C데이텀, 이 안쪽이 C데이텀이에요. 이 C데이텀에 대해서 이 바깥쪽 요 파이 30의 동심도가 파이 0.1인데 밑에 요 ACS라는 요런 기호가 붙었어. 이거는 애니 크로스 섹션의 약자인데, 예를 들어 여기는 동심도가 합격인데 여기서 동심도를 대면 불합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애니 크로스 섹션, 어느 단면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얘는 동심도가 파이 0.1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호가 동심도도 되고 동축도도 될 수 있는데, 요 ACS가 붙은 걸로 봐서 얘는 동심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표면 거칠기는 엊그저께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표면 거칠기에 대한 규제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표면 거칠기고요. 요거는 표면 거칠기 도식 기호, 그 규격에 따라서 얘는 제거 가공을 해라는 뜻이고, 요거는 가공 여유가 3mm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는 선반 가공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전둘레 표시가 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 요면뿐만 아니고 이 전체를 다 가공을 해라. 요 규격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는 전둘레. all around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RZ 파라메타를 규제를 했는데 3.1 RZ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3.1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가공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8이라는 것은 평가 길이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는 기준 길이 곱하기 5 해서 평가 길이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설계자가 기준 길이 8개를 이용해서 평가 길이를 구성을 해라 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맥스, 이 표시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 결과를 평가할 때 16% 룰이라는 게 있고 맥스 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맥스 룰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 둘레에 대해서 이 규격을 적용을 하고 가공을 해라. 가공을 해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은 가공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표시였죠. 근데 이것은 제거 가공을 하라는 뜻이고요. 가공 여유 3mm를 남겨두라. 그리고 선반 가공을 이용해서 제거 가공을 해라. RZ 파라미터를 3.1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런데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8개를 적용을 해라라는 얘기고, 맥스 룰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라. 즉 전체에서 RZ 3.1 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될 도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은 개략적인 것을 살펴본 것이고, 앞으로 매주에 한 과제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